새벽 2시, 정숙은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딸 수진이 또 토하고 있었어요. 벌써 열흘째였습니다. 정숙은 슬리퍼를 질질 끌며 화장실로 향했어요. 수진아, 괜찮니? 정숙이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그저 억지로 참으려는 신음소리만 들렸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딸의 건강은 나날이 악화되는데 사위 민호는 매일 늦게 들어오기만 했거든요.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창백한 얼굴로 나왔어요. 엄마, 괜찮아요. 그냥 체한 것 같아요. 체한 게 열흘씩 가니? 병원 가자. 민호가 바빠서요. 다음에 가요. 수진은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정숙은 그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내가 이런데도 신경 쓰지 않는 사위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은 민호가 출근 준비하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평소보다 옷차림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았어요. 향수 냄새도 진했고요. 민호야, 수진이가 많이 아픈데 병원 좀 데리고 가면 안 되겠니? 민호는 넥타이를 매며 대답했어요. 장모님, 제가 최대한 배려하고 있어요. 하지만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배려한다는 게 그냥 말로만 하는 거야?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장모님도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정숙은 그 말에 순간 멈칫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에 담긴 절망감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곧 화가 났어요. 힘들긴 누가 힘들어. 수진이가 제일 힘들어. 민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정숙은 그 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점심시간, 정숙은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이웃김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정숙아, 민호가 요즘 어떻게 지내니? 왜 그래? 아니, 어젯밤에 보니까 술집 앞에서 젊은 여자랑 얘기하더라고. 많이 취한 것 같던데. 정숙의 손이 떨렸어요. 장바구니를 꽉 쥐었습니다. 잘못 본 거 아니야? 글쎄, 내가 눈이 나쁜가. 분명히 민호였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혹시 민호가 정말로 바람이라도 피우는 건 아닐까요? 수진이 아픈 것도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고요. 저녁 때 수진이 또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정숙은 문 밖에서 딸의 괴로워하는 소리를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호가 들어왔어요. 다녀왔습니다. 민호는 피곤해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어색해 보였어요. 정숙은 그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수진이가 또 아파서 화장실에 있어. 민호는 잠깐 멈칫했지만 곧 무덤덤하게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씻고 오겠어요. 정숙은 민호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아내가 아픈데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정숙은 잠들지 못했어요. 계속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수지는 더 야위어갔고 민호는 더 늦게 들어왔어요. 정숙은 답답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정숙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곧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집에 숨겨진 더 큰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요?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니라 말이에요. 한 주가 더 지났어요. 어느 금요일 밤, 민호가 평소보다 훨씬 늦게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정숙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장모님, 안 주무세요? 민호는 비틀거리며 말했어요. 정숙은 그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이가 걱정돼서 잠이 안 와. 너는 왜 이렇게 늦어? 민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머리를 감추습니다. 장모님, 왜? 사실 말이에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숙은 뭔가 심각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텔레비전 소리를 줄였습니다.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 민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때문에요. 정숙의 가슴이 쿵 떨어졌어요. 수진이가 뭘 어쨌다고? 아니요. 수진이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감당하기 어려워서요. 민호는 술에 취해서 그런지 평소 같으면 하지 않을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수진이가 아프기 시작한 게 벌써 2달이 넘었거든요. 처음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 악화되는 거예요. 정숙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병원에서는 스트레스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호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났어요. 장모님, 저 정말 도망치고 싶어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정숙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민호도 나름대로 고통받고 있었던 거예요. 민호야, 그런 생각하지 마. 하지만 장모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수진이는 계속 아프고 민호가 울먹였어요. 정숙은 처음으로 사위에게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힘들었구나. 네. 그런데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어서 더 힘들었어요. 정숙은 민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과거를 보는 것 같았어요. 민호야, 혹시 내가 다른 여자랑? 아니에요. 민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저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장모님이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미안해. 그냥 이웃에서 하는 말이 있어서. 민호는 다시 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그냥 혼자 술 마시러 다닐 뿐이에요. 집에 있으면 수진이 아픈 모습을 봐야 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요. 정숙은 민호의 말이 진실이라고 느꼈어요. 그의 눈에서 거짓말할 때 나오는 그런 기색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민호야, 그럼 앞으로 나한테 얘기해. 네, 혼자 감당하지 말고. 나도 수진이 엄마잖아. 민호는 정숙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 감사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정말요? 그래, 우리가 함께 해결해 보자. 그날 밤, 민호는 정숙에게 더 많은 얘기를 했어요. 수진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신이 얼마나 무력감을 느끼는지 말이에요. 정숙은 들으면서 계속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민호의 고백을 들으면서 자꾸 과거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아프기 시작했을 때의 기억 말이에요. 장모님도 아버지가 아프셨을 때 힘드셨죠? 민호가 물었어요.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수진이한테 들었어요.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장모님이 많이 고생하셨다고. 정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힘든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정말 힘들었지. 어떻게 견디셨어요? 정숙은 잠깐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 견디지 못했거든요. 그때 자신도 도망치고 싶었어요. 잘 견딘 게 아니야. 나도 많이 힘들어했어. 민호와 정숙은 그날 밤 새벽까지 얘기했어요. 서로의 아픔을 나누면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어젯밤 민호와 나눈 대화를 되새겨봤어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수진이 학교에 가고 민호가 출근한 후, 정숙은 혼자 앉아 과거를 되짚었어요. 남편 창수가 병에 걸렸을 때의 일들이 생생했습니다. 여보, 괜찮다고 했잖아. 창수는 기침을 하면서도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정숙은 알고 있었어요. 창수의 얼굴이 점점 누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때 정숙은 35살이었어요. 수진이는 중학생이었고요. 정숙은 남편을 간병하면서도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했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울어? 수진이가 물었던 기억이 났어요. 정숙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빠가 죽어간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 정숙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있었어요. 바로 박진수였습니다. 동네에서 함께 자란 소꿉친구였던 박진수가 서울에서 돌아왔거든요. 정수가 많이 힘들겠구나. 박진수는 정숙의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꾸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진수야, 고마워. 하지만 창수가 오해할까봐. 창수 형은 지금 그런 걸 생각할 상황이 아니잖아. 박진수의 말이 맞았어요. 창수는 이미 정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정숙은 불안했어요. 어느 날 밤, 창수가 잠든 사이 정숙은 박진수와 산책을 했어요. 오랜만에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정수가,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박진수가 갑자기 말했어요.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말이야?
창수 형이 돌아가시면 너무 혼자 힘들어하지 마. 정숙은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 준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창수가 박진수 얘기를 꺼냈어요. 여보, 박진수가 자주 온다며? 정숙은 깜짝 놀랐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이웃에서 봤다고 하더라고. 창수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정숙은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여보, 오해하지 마. 그냥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야. 알아. 하지만 마음이 복잡해. 그날 밤 창수는 정숙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내가 죽으면 박진수랑. 무슨 소리야. 죽는다는 말 하지 마. 하지만 창수는 이미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었어요. 정수가,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박진수는 좋은 사람이야. 정숙은 울면서 창수를 안았어요. 남편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더 슬펐거든요. 창수가 세상을 떠난 후 박진수는 더욱 적극적으로 정숙을 도왔어요. 장례식장에서도 그 후로도 계속 말이에요. 정수가, 너무 혼자 끙끙거리지 마. 진수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숙은 박진수에게 의지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정숙이가 남편 죽자마자 박진수랑 만나네. 창수 제사도 안 지냈는데 벌써. 그런 말들이 정숙의 귀에 들어왔어요. 정숙은 박진수에게 말했습니다. 진수야, 우리 잠깐 거리를 두자. 왜?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 박진수는 서운해했지만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갑자기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엄마, 박 아저씨 왜 안 와? 수진이가 물었어요. 박진수를 좋아했거든요. 아저씨가 바쁘대. 정숙은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 자신도 박진수가 그리웠거든요. 그 후 박진수와는 연락이 끊어졌어요. 가끔 소식은 들렸지만 직접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이제 정숙은 65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동네에서 박진수가 돌아온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박진수가 서울에서 사업 접고 내려온대. 정말 정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민호와 수진의 문제가 터진 거였어요. 정숙은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상황이 겹쳐지는 걸 느꼈습니다. 박진수가 돌아온다는 소문이 들린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정숙은 동네를 돌아다닐 때마다 혹시 박진수를 만날까봐 신경이 쓰였습니다. 한편으론 기대되기도 했고요. 그런 와중에 민호와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어젯밤 고백 이후로 민호는 정숙에게 더 많은 얘기를 털어놓기 시작했거든요. 장모님, 오늘 회사에서도 실수를 했어요. 민호가 퇴근 후 정숙에게 말했어요. 수진이는 일찍 잠들었고 둘만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실수?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되네요. 수진이 걱정 때문에. 정숙은 민호의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확실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야, 너무 혼자 끙끙거리지 마. 내가 있잖아. 장모님, 민호의 눈에 고마움이 서렸어요.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할 수 없어서 더 힘들었어요. 왜 못해? 친구들한테 말하면 그냥 참아라 이런 말밖에 안 하거든요.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 나도 그랬어. 창수 아버지가 아플 때. 정말요? 응, 다들 남편인데 당연히 돌봐야지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 민호는 정숙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맞아요. 저도 남편인데 당연하잖아. 이런 말 많이 들어요. 둘은 서로의 경험담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정숙은 민호와 얘기하면서 묘한 위안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의 아픔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어요. 장모님은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 힘든 시간을. 글쎄, 견딘 게 아니라 그냥 흘러갔던 것 같아. 저는 요즘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민호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정숙은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민호야, 그런 생각 드는 게 당연해. 네, 나도 그랬거든. 창수 아버지 돌볼 때. 정숙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어요.
사실 나도 많이 도망치고 싶었어. 그때 박진수라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는 정말 정숙은 말을 멈췄어요. 너무 깊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박진수요? 아, 옛날 친구야. 그냥 도움을 줬던 사람. 민호는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숙의 표정에서 뭔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장모님, 그런 분이 있어서 다행이었네요. 그래, 정말 다행이었지. 그날 밤부터 민호와 정숙은 거의 매일 대화를 나눴어요. 수진이 잠든 후 거실에서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는 시간이 생긴 거예요. 며칠 후, 정숙은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입구에서 낯익은 뒷모습을 봤거든요. 혹시 박진수? 정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 사람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말 박진수였어요. 정수가, 박진수도 정숙을 알아봤어요. 3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진수야, 정말 너구나. 정수가 많이 늙었네. 박진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정숙도 따라 웃었지만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언제 내려왔어? 일주일 전에. 이제 여기서 살려고. 둘은 슈퍼 앞에서 잠깐 얘기를 나눴어요. 박진수는 서울에서 사업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거였습니다. 수진이는 어때? 결혼했다며? 응,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어. 정숙은 박진수와 얘기하면서 자꾸 민호 생각이 났어요. 왜 그럴까요?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마음이 어수선했어요. 박진수와의 만남, 그리고 민호와의 대화가 자꾸 겹쳐 생각났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장모님, 오늘 좀 일찍 왔어요. 수진이 상태는 어때? 조금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민호는 정숙 옆에 앉았어요. 장모님, 저 요즘 장모님과 얘기하면서 많이 위로받고 있어요. 그래. 네.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숙은 민호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민호야, 앞으로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정말 고마워요. 장모님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민호와 정숙은 그날도 늦게까지 대화를 나눴어요. 점점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는 걸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민호의 행동에 변화가 생겼어요. 평소보다 더 신경질적이 되었고, 자주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민호야, 무슨 일 있니? 어느 날 저녁 정숙이 물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하지만 민호의 표정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뭔가 큰 고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더 지나자 민호는 거의 말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정숙과의 대화 시간도 피하기 시작했고요. 민호야, 나한테 뭔가 말하고 싶은 거 아니야? 정숙이 다시 물었어요. 민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장모님, 민호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하지만 뭐, 말씀드리면 장모님이 충격받으실 것 같아서. 정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심각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았거든요. 민호야, 무슨 얘기든 들을 준비가 돼 있어. 민호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사실, 제 고민이 수진이 건강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이야? 저는, 민호가 말을 더듬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정숙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장모님, 저는 수진이와 혈연 관계가 아니에요. 정숙은 그 말에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소리야? 제 친아버지는 따로 있어요. 그분을 최근에 알게 됐거든요. 정숙은 손이 덜덜 떨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민호야, 차근차근 설명해봐.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저는 어릴 때 입양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친아버지를 찾게 됐거든요. 누구인데? 박진수라는 분이에요. 정숙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박진수. 바로 그 박진수인가요? 박진수가 누구라고 했어? 제 친아버지요. 정숙은 현기증이 났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너는? 네, 박진수 아저씨의 아들이에요. 정숙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박진수의 아들이 자신의 사위라니요? 언제부터 알았어? 한 달 전에요. 아버지가, 아니,
박진수 아저씨가 저를 찾아왔어요. 민호는 그날의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한 달 전, 민호에게 낯선 남자가 찾아왔어요. 나이는 6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요. 혹시 김민호 씨인가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박진수입니다.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민호는 처음에 사기꾼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박진수가 증거를 보여주자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실수로 아이를 가지게 됐어요.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입양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진수는 미안하다며 계속 고개를 숙였어요. 그동안 당신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드디어 찾았네요. 민호는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어요. 자신이 입양하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친아버지가 나타날 줄은 몰랐거든요. 아버지,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서울에서 사업을 했어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당신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박진수의 말을 다 들은 정숙은 머리가 아팠어요. 그럼 박진수가 내 친아버지라는 거야? 네. 그럼 수진이와 너는 혈연 관계가 전혀 없어요. 정숙은 이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정리가 안 됐어요. 박진수는 자신의 첫사랑이었고, 민호는 박진수의 아들이고, 수진이는 자신의 딸이고, 민호야. 그럼 이 사실을 수진이는 알아? 아니요. 아직 말 못했어요. 왜? 수진이가 지금 아픈데 이런 말을 어떻게 해요? 충격받을 게 뻔하잖아요. 민호의 말이 맞았어요. 수진이가 이 사실을 알면 큰 충격을 받을 게 분명했거든요. 그래서 혼자 고민하고 있었구나. 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숙은 민호의 고민을 이해했어요. 이런 복잡한 상황을 혼자 감당하기는 힘들 거예요. 민호야, 박진수가 뭐라고 하던? 빨리 수진이에게 사실을 말하고 함께 살자고 해요. 함께 살자고? 네. 이제 우리가 가족이 됐으니까요. 정숙은 그 말에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박진수와 민호가 부자지간이고 민호와 수진이가 부부라면 이게 말이 돼. 정숙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때 민호가 또 다른 폭탄 발언을 했어요. 사실 더 복잡한 게 있어요. 더 복잡한 게 뭐야? 아버지가 그러는데 장모님을 예전부터 알고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나를 안다고? 네. 창수 할아버지와도 친구였다고 하고요. 정숙은 이제 정말로 어지러웠어요. 모든 게 연결돼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정숙은 하루 종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민호의 고백 이후 모든 게 뒤죽박죽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호가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박진수였어요. 정숙은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진수야, 어떻게 여기를? 민호한테 주소를 들었어. 박진수는 정숙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숙아,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 몰랐네. 나도 꿈에도 몰랐어.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30년의 세월이 흐른 후의 재회였습니다. 민호한테 들었어. 내가 내 아들이라는 거. 미안해. 정숙아. 이렇게 복잡하게 될 줄 몰랐어. 박진수의 목소리에 죄책감이 묻어났어요. 진수야, 민호가 정말 내 아들이야? 그래. DNA 검사도 했어. 정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려고? 우리가 가족이 되는 거지. 박진수의 말에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가족이라니? 민호는 내 아들이고 수진이는 민호 아내잖아. 그럼 너는 내 사돈이고. 정숙은 그 말을 듣고 현실감이 없었어요. 진수야,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해? 왜 정상적이지 않아? 우리가 예전에 정숙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과거의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때 박진수가 정숙의 손을 잡았어요. 정숙아,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해. 정숙은 손을 뿌리쳤어요. 진수야, 무슨 소리야? 30년 동안 너를 잊은 적이 없어. 하지만 우리는 이제 사돈이잖아. 그게 뭐 어때? 혈연 관계도 아닌데. 박진수의 말에 정숙은 더욱 당황했어요. 진수야, 정신 차려. 우리 나이가 몇이야?
나이가 뭐가 중요해?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와 계셨네요. 민호야, 잘 왔다. 민호는 두 사람의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야, 그냥 얘기 중이었어. 정숙이 얼른 대답했어요. 박진수는 민호를 보며 말했어요. 민호야, 수진이에게 언제 사실을 말할 거냐?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언제까지 미룰 거야? 병도 스트레스 때문일 수 있잖아. 민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수진이가 좀 더 건강해지면요. 그때 수진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어머, 누구세요? 수진이가 박진수를 보며 물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박진수입니다. 박진수요? 수진이는 그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어요. 엄마가 얘기한 적 있는 박 아저씨세요? 정숙은 당황했어요. 수진아, 방에 들어가서 쉬어. 엄마, 저 괜찮아요. 수진이는 박진수를 유심히 봤어요. 근데 아저씨가 왜 우리 집에? 박진수가 대답하려고 하는데 민호가 막았어요. 수진아, 나중에 설명해 줄게. 뭘 설명해? 수진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모두가 자신을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민호야, 나한테 숨기는 게 있어?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엄마도요. 다들 왜 이상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정숙이 수진이를 부축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수진이는 계속 기침을 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심해졌거든요. 수진이를 방으로 데리고 가. 정숙이 민호에게 말했어요. 민호는 수진이를 부축해서 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박진수와 정숙만 거실에 남았습니다. 봐, 이렇게 복잡해져. 정숙이 한숨을 쉬었어요. 정숙아, 차라리 다 털어놓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수진이 상태가 어떤데 그런 충격적인 얘기를 해? 그럼 언제까지 숨길 거야? 박진수와 정숙은 계속 의견이 엇갈렸어요. 진수야, 너는 좀 서둘러서 돌아가. 정수가, 제발 부탁이야. 수진이가 의심하고 있어. 박진수는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나가면서 정숙에게 말했어요. 정수가, 이 문제를 계속 피할 수는 없어. 곧 결정해야 해. 정숙은 박진수가 떠난 후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모든 게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수진이의 건강은 나빠졌고 민호는 스트레스로 회사에서도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민호야, 이제 정말 결정해야겠어. 정숙이 민호에게 말했어요. 무슨 결정요? 수진이에게 사실을 말할지 말지.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안 되겠어요. 수진이가 더 아파졌거든요. 정말로 수진이는 며칠 사이 더 야위어졌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계속 토하기만 했습니다. 민호야, 혹시 수진이가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 뭐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말이야. 민호는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사실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박진수가 다시 찾아왔어요. 정수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왜? 민호 때문이야. 박진수는 민호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회사에서 실수가 잦아지고 상사한테 경고를 받았다는 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민호가 망가져. 정숙도 그 심각성을 느꼈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내가 수진이에게 직접 말하겠어. 안 돼. 정숙이 벌떡 일어났어요. 수진이는 내 딸이야. 내가 결정할 거야. 정수가. 하지만 진수야, 제발 좀 기다려줘. 박진수는 정숙의 간청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하지만 일주일만 더 기다릴게. 박진수가 돌아간 후 정숙은 혼자 깊이 생각했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칠 후 정숙은 결심을 했어요. 민호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로 한 거였습니다. 민호야,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 네, 너 정말로 수진이를 사랑해? 민호는 그 질문에 당황했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대답해봐. 민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 처음에는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민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지금은 어때? 의무감 때문에 함께 있는 것 같아요. 정숙은 민호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정숙은 민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민호야, 내가 결정해 줄게. 네, 너는 이 집을 떠나. 민호는 깜짝 놀랐어요. 장모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떠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 하지만 수진이는 내가 돌볼게. 정숙의 목소리에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장모님, 민호야, 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의무감만으로는 평생 살 수 없어. 민호는 정숙의 말에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그래야 해. 서로를 위해서. 그날 밤, 민호는 짐을 쌌어요. 많지 않은 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수진이에게 말했어요. 수진아, 미안해. 왜 갑자기? 나는 내게 좋은 남편이 되지 못했어. 수진이는 민호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민호야, 무슨 일이야? 수진아, 잠시 떨어져서 지내자. 뭐라고? 서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수진이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민호는 집을 나서며 정숙에게 말했어요. 장모님, 정말 고마웠어요. 민호야, 장모님이 해주신 고백,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민호야, 행복하게 살아.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을 나섰어요. 박진수가 차로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 박진수와 민호는 포옹했어요. 그리고 함께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3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서서히 건강을 회복했어요. 민호가 떠난 후 처음에는 충격과 상실감에 휩싸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엄마, 민호 소식 들어봤어요? 어느 날 수진이가 물었어요. 응, 잘 지낸다더라. 다행이에요. 수진이는 의외로 담담했어요. 사실 민호와 함께 있을 때도 어딘가 어색함을 느꼈거든요. 엄마,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수진이가 다시 물었어요. 정숙은 아직도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냥 서로 맞지 않았나 봐. 그런가요? 수진이는 더 묻지 않았어요. 어차피 지나간 일이었고 지금이 더 편했거든요. 정숙은 혼자 동네 벤치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민호와 박진수는 서울로 올라가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가 왔는데 둘 다 잘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할머니, 혼자 앉아 계세요? 동네 아이가 정숙에게 말을 걸었어요. 응, 그냥 바람 쐬고 있어. 뭘 그렇게 생각하세요? 인생 얘기야. 정숙은 아이를 보며 웃었어요. 그날 저녁, 정숙은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다. 민호가 떠난 지 벌써 3년이나 됐다. 처음에는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도 있다는 걸. 정숙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끔 인생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장난을 치곤 합니다. 정숙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사랑이든 가족이든 그 경계가 흔들릴 때가 있지요. 박진수와 민호가 부자였다는 사실, 그리고 민호가 내 사위였다는 것. 이 모든 우연이 한 번에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순간의 감정이나 복잡한 상황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민호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어요. 수진이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정숙은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어요. 사람의 인생은 결국 얼마나 현명한 선택을 했는가로 평가받는 법입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주는 것이 함께 있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일 수도 있어요. 집에 들어가며
정숙은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지금 수진이는 건강을 회복하고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민호도 박진수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고요. 저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진정한 행복은 복잡한 관계나 얽힌 감정에서 오는 게 아니라 평온한 마음에서 온다는 걸 말이에요. 정숙은 집 앞에서 한 번 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인생은 때때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금기와 유혹,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길을 잃기 쉽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예요. 순간의 충동에 휩쓸릴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인 행복을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인가. 현관문을 열며 정숙은 마지막 생각을 정리했어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사랑은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고,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며, 행복은 복잡한 관계보다는 단순한 평화에서 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참된 의미라는 걸 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인생이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을 주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신 내용은 성심성의 있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실 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희가 영상을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되는 원동력입니다.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즐거운 인생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